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어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여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장이든 일부러 안전을 외면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2월 2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 리포터. 네, 북비산로 평리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 서대구역 내거리 신호 한두 번 받고 지나고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신호 2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아양교 구간은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 있습니다.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3km 정도 차량 흐름 증가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 138km 지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칠곡 분기점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 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9도 예상되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3.6도, 습도 7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로 인해 단절된 도심 3차 순환도로 연결 공사가 시작됩니다. 미군 기지로 도로가 끊어진 지 28년 만에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오래 기다렸는데요. 새로 개통될 구간 어떻게 되나요? 네,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일대에 있는 미군 부대 캠프워커의 비상활주로로 인해 미개설된 채 남아있는 3차 순환도로의 영대 내거리 남쪽에서 봉덕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폭 40m, 길이 700m의 왕복 8차선 도로가 이달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미군 등이 이달 중 캠프워커 반환 부진의 토양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3차 순환도로가 미개설된 채 남아있어 도로 건설 요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곳입니다. 네, 민원이 많았던 만큼 도로가 개통되면 나타날 효과도 상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남구 캠프워커 주변의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봉덕로와 이천로, 중앙대로의 교통량이 최대 72%까지 전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일대 교차로의 혼잡도가 평균 10%는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도로가 단절돼 있는 남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대로, 대덕로와 연결돼 도심이나 신천대로와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통행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남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기도 했고 완전한 3차 순환도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가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검토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선 지역 합의가 필수 조건인 만큼 먹는 물을 둘러싼 지역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용역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환경부의 이번 검토 용역은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의 사업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구시에 추진하는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총 연장 110km의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환경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7월까지 정부 자체안을 만들고 낙동강 수계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자체 합의에 따른 최종안이 확정돼야 낙동강 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자칫하면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이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최근 환경부가 검토 용역 착수에 앞서 대구시의 추진안에 대해 구미와 상주, 문경 등 낙동강 수계 8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소 부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 지자체는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구미시는 지난 2022년 구미시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다 협정을 해지했는데요. 따라서 향후 합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우선 검토 용역이 끝난 다음 지자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14기 이문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을 되살리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아들의 인생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할머니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기관이 5세, 6세 반인데 성장이 조금 느린 애가 있어요. 처음에는 산만해요. 내가 얘기하는 도중에 아무 맥락 없는 말을 하고 항상 우울해 있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이 얘기를 하다가 한 번씩 늦춰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기들이 집중해가 이게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게 한 몇 달이 되니까 걔가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애기가 너무 많이 성장이 돼 있고 변한 모습이 너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았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이 아이들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성장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때마다 그 이야기 그 느낌을 가슴속에 생기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죠.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김영롱 노무사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소이랩 장종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특별법 개정안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불발이 된 건데요. 정치권의 결정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올해부터 이제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중처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네. 그 말에 어쨌든 경영계에서는 반대가 워낙 컸고 이제 결국에는 산업보건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2년 네. 더 유예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이제 어제 합의가 안 됐었고요. 노동계에서는 법 시행을 미루면은 근로자의 죽음은 계속 반복된다. 생명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고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업종이 구분 없이 5인 이상이면 전면 적용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네. 이런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50인 미만 기업과 소상공인들 유예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시행 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엇갈린 두 입장을 보면서 참 이게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준의 합의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쪽에 봤을 때는 그리고 반대쪽에 네.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법에 따르면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혹은 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사업주가 처벌을 받거든요. 네. 이게 애초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에는 임계점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게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네. 통계를 조금 찾아봤는데 네네. 정말 통계가 제각각이었는데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2023년 9월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라고 해서 네.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보는 게 있는데 네. 그것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또 다소 감소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소 감소되었다. 네, 저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행 전후에 과연 개선되었는지가 효과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 중대재해특별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기가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제 태안화력발전소 네.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 당시 이제 24살 24세였고요. 네. 이후에도 이제 뭐 23살 대학생 이선호 씨가 그 안타깝게 이제 평택항 항만 부두에서 그렇게 이제 숨지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제 두 분이 되게 많이 드러나겠지만 아직도 제2, 제3의 김용균 씨와 이선호 씨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판단하긴 이르고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뭐 잔혹하다고 할 수 있는 인재가 더 이상 저희 귀에 소식이 안 들려야 되겠죠. 그게 아마 이 법의 취지일 거고요. 자, 50인 미만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이게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 더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네. 작년 그리고 올해도 정부에서 이제 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하는 컨설팅을 이제 무료로 지원해주겠다라고 네. 해서 거의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게 무료로 해드립니다라고 전화를 드려도 당장 갖춰야 되는 서류를 만들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하다. 바쁘니까 이게 이런 무료 컨설팅을 반가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당장 근로자가 다뤄야 되는 기계에 방호 장치를 직접 설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안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료 컨설팅조차도 이제 업무의 일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네. 사업장이 많았군요. 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차치하더라도 저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뭐 절차,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이 중대재해로 분류되는지,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문제를 명확히 알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잖아요. 네. 뭐 물어본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근데 네.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 경영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관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법의 내용과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 앞에 모인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중 3중으로 처벌하는 법이자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노무사님? 그 제가 세계에 있는 모든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처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 이 법의 풀네임이 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처럼 어쨌든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보니까 네. 이 법이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문제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그런 부분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처법 시행 이후에 네. 이제 지방법원 판례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 판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 사업주가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얼마만큼 구축해 놓았느냐를 그 처벌의 약간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주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얼마나 그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그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취지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확대 시행하면서 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게 이 83만 7천 개 사업장이 추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제 관련된 자영업자 또는 이제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처벌법이 형법이라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이다. 이거 적용되면 가게 접으란 말 아니냐. 되게 몇 주간 온라인의 언론들에서도 자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 보도가 지금 노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중대처벌법의 그 취지가 아닌 취지, 네. 엄격함과 처벌의 강도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징역형이라는 거에 이슈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러한 보도들이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재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어서 법을 설명함으로써 일부 사업주들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의 약간 공포와 오해를 좀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우려가 네,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 근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많이 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이게 그 컨설팅을 네.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이제 안전 관련해서 하면서 2024년 올해부터 이제 5인 이상의 업종 상관없이 모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는 아유 우리 사는 위험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위험한 그런 발언 같아 보여요. 사업장조차도 정말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점검하면 분명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가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의 유리문도 단기냐 미냐에 따라서도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일하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조심하자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법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네. 거는 사실이고요. 말씀해주신 뭐 끼임, 추락 같은 이런 후진국형 재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영세 자영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연관된 문제라고 하면 미루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가 다시 재논의를 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확대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이 원하는 대책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도 이제 일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네. 부분이긴 한데 이미 이제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 중처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컨설팅이나 이제 안전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안전 보건 체계를 갖췄다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체계를 갖춘 컨설팅이 주된 이슈였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기계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기계 뭐 작업 운영 방식을 2인 1조로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그 정말 안전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구축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떤 규모라도 네. 안전한 그런 환경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적재적시에 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네. 가장 이 그 뭐 노동청이라든지 안전관리 그런 기관에서는 현장 깊숙이 점검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네. 맞춘 발빠른 지원도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안타까운 모두가 이런 산업재해를 원치 않는 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제공돼야 하고요. 네. 이런 이제 두 번째로 지원 및 자문 서비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가지고 사업장이 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노무사님도 현장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공통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건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눠질 과제입니다. 끝으로 바라는 점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매일 그 지청별의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네. 중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알림 문자가 오는데 정말 매일 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근로자든 사용자든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처벌이나 책임만 운운하면서 싸우기보다는 그런 바람을 같이 지켜가는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직업병이란 영역에서도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하루 걸러서 이런 사고로 드러나게 안타까운 사망을 겪는 분도 계시지만 서서히 죽는 사람도 그만큼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장 내 유해 환경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이제 과로로 인한 질병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동 환경 그리고 경영 환경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MG 티키타카 김용록 노무사 협동조합 소일랩 장종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대구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소식 배현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경찰청은 2월 12일까지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가정폭력 대응 강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큰 660여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지 방문과 전화 등의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점검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담당 경찰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르신 여기 수상경찰서입니다. 네, 혹시 저희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지금 문 앞에 왔습니다. 네. 어르신 요즘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요즘 아이들 친모와는 어떻게 교류가 있으신가요? 저는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진현석 영감입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하거나 주거지 방문을 해서 재발 징후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은 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나 보호시설 등에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합니다. 보통 사전 점검 중에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런 재발 우려 가정의 경우에 피해자한테 심리적 어려움이나 재유연 상황 노출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주거지로 방문을 해서 안전 여부를 진단합니다. 설 연휴에는 반가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또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가족 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평온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현장 중에서는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가정도 있었는데요. 현장 점검에서는 단순히 가정폭력 재발 상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급히 나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생활용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대응책을 추진하는 대구경찰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에 근무하는 가정폭력 담당자 김현철 경위입니다. 최근 3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는 평소 대비 27%에서 45% 증가하였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12일 화요일까지 15일간 가정폭력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구경찰청에서 특별기간을 추진합니다. 명절 기간 전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을 112 상황실, 지역경찰 등 현장 경찰들과 사전 공유하여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에 대비합니다. 또한 명절 기간 중에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적극 개입하여 엄정한 사법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 대상 퇴거, 피해자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호시설로 연계를 하거나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만큼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발생 시 관심을 가지고 엄정한 사법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세한 대처 방안과 지원 대책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저는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박외숙이라고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365일 24시간 긴급상담과 보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전년도의 총 상담 건수는 15,000건 중 가정폭력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피해자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평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상황이시며 피해 사실을 믿을 만한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자녀 동반 긴급 보호가 가능합니다. 최장 30일 동안 저희들이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하여 긴급 구조와 다치신 분은 즉시 의료 지원과 법률 수사 등의 지원을 상담원이 동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정이 되시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폭력 시 대처 방안이 중요하므로 경찰이나 가족 지지 자원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추후 재폭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즉시 053-136으로 꼭 전화 주세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 설에는 가정폭력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라며 사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1366 대구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고 포근한 설 명절을 기원합니다. 배아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좀 높은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이 높아서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다면서 대구 기상청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부탁드릴게요. 2월 2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